네, 오늘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포함해서 여의도에서 사과, 그리고 또 사과, 그리고 사과가 이어졌던 날입니다. 자, 새누리당 대표로서 이정현 대표 국회에서 첫 연설을 했습니다. 그 대목 먼저 듣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절 국정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국민이 뽑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 역시 사과드립니다. 보수 정부가 호남을 차별하고 호남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이 점에 대해 참여하고 사과드립니다. 자, 구자욱 차장, 네. 정리해 주십시오.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죠? 일단 지금 박근혜 정부가 임기 말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야당의 이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를 받지 않으면 잘못하면 레임덕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새누리당이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를 적극 돕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박근혜 정부를 좀 도와달라. 이제 이런 맥락에서 저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무엇보다 지금 대선 불복하는 이런 풍토를 없애자. 이 후반부가 사실은 방점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새누리당이 야당 시절에 했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과도한 어떤 비판과 견제,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 같은 논리로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문제는 이것이 과연 네. 어떤 새누리당의 전체적인 입장이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적지 않게 논란이 있는 것이 과연 그때 당시의 역할에 대해서 스스로를 부정한다면 이것은 너무 이정현 대표가 네. 자신의 어떤 호남 출신 당대표로서 어떤 너무 과도하게 자신의 어떤 입장만을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자, 네. 지금 여기요. 저희가 오늘 이제 카카오톡 친구를 통해서 저희가 여쭤봤어요. 자, 오늘 패널들이 나오시는데 이정현 대표가 했던 DJ 때 그리고 노무현 정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했던 사과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십사 했는데 공통된 질문이 하나 나왔네요. 네, 이정현 대표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새누리당 당론인지 궁금하고 청와대와 상의한 겁니까? 라고 질문했는데요. 네. 이게 답이 있습니까? 아유, 제가 정확한 답변은 이정현 대표가 가지고 계시겠지만 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 보면 네. 새누리당 내에서 이정현 대표가 당론을 수렴해서 이 당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당 대표 연설이긴 하지만 대표 개인의 의견이 조금 더 가미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청와대와 상의할 시간도 없었고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중국 항저우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전화나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상의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네. 아니 예를 들어서 탄핵이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박관용 전 국회의장 네. 한나라당 출신이었던 네. 나는 다시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다시 탄핵의 의사봉을 잡겠다. 네. 이렇게 후에 회고를 했듯이 네. 그 당시로서는 어떤 위법과 대통령의 어떤 위법과 선거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했다. 이런 논리가 지금 새누리당 안에 적지 않은 또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어떤 그것을 잘못이다라고 네. 인정했던 것은 좀 지나치게 나간 감이 있다. 예를 들어서 네. 과거에 지나치게 우리도 국회를 예를 들어서 마비시키거나 네. 이런 데서 과도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반성하고 같은 논리에서 앞으로 여야가 서로 역지사지하자 이런 정도면 좋았을 것을 지나치게 이정현 대표가 너무 현재의 논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쉽게 과거를 부정한 것 아닌가 이런 또 비판도 내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표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한 거겠죠. 그대로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DJ와 노무현 정부 시절 거를 사과한 이유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겠죠.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미국소 먹으면 수천 명이 죽을 것이라고 국정을 마비시켰었지만 지금 미국소 먹고 입원한 환자 한 명도 없습니다. 국정 반대, 국가 원수에 대한 막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 불복의 나쁜 관행을 멈춥시다. 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이 막 횡행하고 있다. 이것 좀 제발 그만하시라. 내가 DJ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냐? 거기에 방점이 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네. 시절에 쇠고기 촛불 시위도 그렇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선 불복이다 그러는데 대선 불복적인 요소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만은 네. 중요한 것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해서 가해지는 비판 자체를 대선 불복이다라고 만일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이런 논리로 저런 것이 악용될 경우에는 네. 불통을 강화시키고 청와대와 또 여당 대표가 어떤 국민의 비판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될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그런데요. 지금 이제 과거 정부와 관련해서 뭐 야당 시절에 뭐 대통령 비판 안 한 정당이 뭐 좌건 우건 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다른 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좀 필요하다는 취지로 했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이런 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사과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전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이정현 전 대표의 그 어떤 뭐 본인의 담백함이라고 할까요? 솔직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본인의 생각 같은 거를 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얘기하는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굉장히 강한데 의미를 두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지 간에 과거에 있었던 행동에 대해서 뭐 당대표를 가지고 네. 있으니까 아까 개인 의견에 더 가깝다는 말씀하셨던 그래도 의미가 아예 없진 않겠죠. 다만 그 뒤에 후반부가 네. 이정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저 얘기를 꺼내신 거라면 네. 그만큼 또 그 가치가 반감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네. 네,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요. 네. 이 이정현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네. 뜬금없이 웬 사과인가요? 네. 당대표 연설하시는 분이. 네. 그리고 이 영혼 없는 사과 같다. 네. 그리고 지금 와서 사과를 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네. 어떻게 보면 이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과라는 건 이례적으로 뭔가 정치적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할 때 야당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장면에서 아마 유독 눈에 띄었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동법을 야당은 도대체 왜 반대만 하고 협조를 안 해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이번엔 야당에서 역시 이정현 대표를 향해 소리치고 있죠. 경청하는 자세를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정현 대표 연설 마치는 때 정세균 국회의장이 좀 경청해달라고 좀 자제를 당부하네요. 그러니까 저 이정현 대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 지금 어떤 야당이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하게 하는 지금 노동법 개혁이라든지 여러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실 발목을 잡고 대선에 불복하다 보니 그런 게 깔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하자면 본안을 지금 얘기하는 대목에서 앞부분에서는 아마 야당이 사과 과거 그래 잘못했지 끄덕끄덕 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네. 결국 본론이 나오면서 거칠게 반응하고 결국 당신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 이것 수긍할 수 없다면서 나중에 전체적인 총평에서는 청와대 대변인 같다. 네. 이러한 그 폄하스러운 그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노동법이 결국 이정현 대표는 이제 이례적으로 당 대표로서 굉장히 공식적이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회 연설이라는 것이 온 국민 앞에 아주 정중하게 자신의 구상을 밝히는 자리인데 사과는 했습니다만 안팎에서 대체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것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마지막에 이제 경청을 요청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논란의 중심에 섰었잖아요. 그 장면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유감 표시 듣겠습니다. 본인의 개회사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여러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저 장면 때문에 시작됐던 사달입니다. 자, 이제 뭐 몸싸움 이어지고 그랬었는데 양지열 변호사, 한선교 의원이 방어원, 경호원 멱살 잡은 것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결국 사과했죠. 그렇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국회 네. 이제 그날 개회사 끝나면서 국회의장실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부 다 찾아가면서 점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경호하고 있는 그 경찰이죠. 사실 네. 이제 파견되는 경찰인데 그 경찰의 멱살을 잡았기 때문에 이래 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과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직접 얘기를 들어볼까요? 사과 정중하게 해야 맞겠죠. 듣겠습니다. 그 고의적이건 뭐건 간에 경호관의 그 멱살을 잡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뭐 이러저런 핑계를 댄다는 것 자체가 더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자, 그러나 세종시에선 사과가 없었습니다. 자, 그동안 지난번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좀 섰던 것이 김재수 장관인데 결국 어제 전자결치통에 임명됐잖아요. 그러나 사과보다는 정반대 이야기를 내놨군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인데요. 장관에 부임하면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언론과 방송, 종편 출연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네. 이 시골 출신의 지방학교를 나온 흑수저라고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 이 지방 출신이 홀대받지 않고
결손 가정 자녀가 비판받지 않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시골 출신이다. 지방대학교를 나왔다. 그리고 내가 7살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했던 그 가정사를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양절 변호사님. 자,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 최근에 네. 공적인 인물에 대한 네. 어떤 명예훼손을 자꾸만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네. 사례들이 좀 있는데, 이게 뭐 방송 역시도 다른 어떤 개인의 자리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청문회의 대상이 된 인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오도했다기보다 드러난 사실, 그러니까 청문회 자리에서 특히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사실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가치평가를 한 것들이거든요. 게다가 본인께서 이제 경북고나 경북대를 나오셨지만 서울대 대학원을 마지막으로 졸업을 하셨는데, 그리고 유학까지 다녀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런 분에 대해서 본인이 흑수저라고 설명하시는 것도 좀 의아스럽고, 어쨌든 장관에서도 공인의 자리에 나와서는 첫 일성이 네. 언론을 향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언론인 출신으로서는 당황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재수 장관 이제 결국 내정 마치고 이제 정식 임명됐습니다만 첫 일성이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8번째 소식입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